안녕하세요. 이번 주 초심자 강의를 맡은 신유미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덱에 이어서 이번 주는 셋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셋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컨테이너는 이번 시간에 배울 셋과 다음 시간에 배울 맵을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인데요. 이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원소 자체를 보관하는, 예를 들어 벡터, 리스트, 덱에 해당되는 그 순차 컨테이너, 즉 시퀀스 컨테이너와는 달리 키 밸류, 키 값 두 개가 함께 들어있는 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존 스미스라는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즉 버킷, 그 값이 521-1234이고 리사 스미스라는 키 값에 해당하는 버킷, 즉 밸류 값이 521-8976인 것과 같이 키 밸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연관 컨테이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키 값의 아이디, 그리고 그 키 값의 그 키인 아이디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떠올리시면 키밸류 값을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이디를 우리가 키값으로 설정했고 비밀번호를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으로 놓는다고 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아이디가 이 회원 정보 내에 존재하는지, 즉 컨테이너 내에 키값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아이디가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는 키값임을 이미 확인했을 때는 입력받은 그 비밀번호 또한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인지, 그 밸류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만 담은 원소만 저장하는 그 순차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키와 밸류로 두 가지의 정보를 하나의 원소로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순차 컨테이너와 구분되는 연관 컨테이너의 특징입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 즉 연관 컨테이너는 키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계처럼 특정 아이디가, 즉 특정 키가 연관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따질 수 있고, 특정 비밀번호가, 즉 특정 키에 대응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키를 통해 효과적이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셋과 맵이 포함된 연관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셋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셋은 키라고 불리는 원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셋과 맵이 포함된 연관 컨테이너는 키 값의 구조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는데 셋은 그 구조가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지만 셋은 키 자체가 밸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키값 자체가 되고 키에 대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고자 할 때 이 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진행할 테니 우선 셋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즉 10이라는 특정수를 10번 삽입해도 셋 내에는 10이라는 수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이라는 특정수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삽입해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셋 내에는 10이라는 수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은 삽입 시에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 그레이터 조건자를 줌으로써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로 설정되었을 때 셋 내에 5, 4, 3, 2, 1의 순서로 삽입하더라도 셋의 맨 앞에서부터 출력했을 때 1, 2, 3, 4, 5로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특정 키가 연관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할 때에 메모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셋은 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맵의 경우는 이제 키와 밸류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맵을 통해서도 특정 키가 연관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는지 이 키값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 키값도 함께 하나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키값만 확인하고자 할 때는 굳이 이제 밸류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이 셋이라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셋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은 키 자체가 밸류가 되어 키라고 불리는 원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으며 삽입 시에 자동 정렬된다는 것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 핵심은 셋은 키 값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고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으며 삽입 시에는 자동으로 정렬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셋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set이라는 헤더 파일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고 set, 그리고 데이터 타입, 변수 이름의 순서로 선언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t int s는 비어있는 int형 set s를 생성해 주는 것이고 set int greater 그리고 꺽쇠가로 하고 int는 int 하고 그리고 그 변수 이름 s까지 넣어준 그 상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꾸고 비어있는 int형 set s를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set s1을 또 다른 set s2에 복사해서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et의 멤버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것인데요. 사실 벡터, 리스트, 덱과 같은 순차 컨테이너 내에 있는 멤버 함수들과 겹치는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벡터에서의 pushback, popback, 그리고 덱에서의 pushfront, popfront 말고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begin이라는 것은 셋의 맨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반환하고 여기서 반복자는 셋 내의 원소의 위치, 즉 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end는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반환하고 rbegin과 rend는 begin과 end를 반대로 작용하여 역출력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고 clear는 셋 내의 모든 데이터를 제거, size는 셋의 크기, insert는 삽입, erase는 제거, find는 셋 내에서 찾고자 하는 원소를 매개변수로 이제 담아 보냈을 때 그 원소가 존재하면 해당 원소의 위치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탐색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므로 맨 마지막에 있는 end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empty는 셋이 비어있는지의 여부를 반환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셋의 특징적인 부분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셋 내에 중복된 값을 삽입하는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t을 사용하기 위해 헤더 파일 set을 추가하고 비어있는 int형 set s를 선언합니다. 이후에는 insert 함수를 통해서 1부터 7까지의 범위 내에 1, 4, 5를 2개씩 중복된 값을 삽입하고 총 10개 의 값을 삽입한 이후에 셋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면 10이 아닌 중복된 원소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S 내에는 1부터 7까지의 7개 원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의 크기는 7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셋 내에서 find 함수를 통해 셋 내에 특정 키값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예제를 살펴보면 먼저 특정 배열의 원소를 셋 S에 삽입을 하고 셋 내의 원소의 위치를 반환하는 포인터, 이터를 선언한 뒤에 셋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 30을 find에 넣어주면 원소가 셋 내에 존재할 경우는 그 위치를 반환하므로 그 반환된 위치를 반복자 변수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원소가 그리고 셋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end를 반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else 구문의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셋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end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즉 이터가 end가 아닐 때 그때는 if else 구문을 통해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그래서 30은 이제 셋 내에 존재하므로 end 반복자가 아닌 다른 위치를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력의 결과는 이 if문을 수행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set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키값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삽입 시에 자동으로 정렬된다는 것을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또한 초신자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학습 과제는 첫 번째 예제를 참고하여 set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set의 특징을 한 번 더 복습하기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월 30일까지 정답이 뜬 화면을 캡처해서 구글 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출해 주세요. 강의와 문제를 통해 좀 더 새로운 개념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